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7층 복도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손에 든 설탕통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뭘 빌리러 온 거지? 그는 문을 열기 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힐끗 보았다. 26세. 평범한 한국인 청년. 늘 웃는 얼굴로 이웃을 대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다. 문 너머에 선 이는 재현. 29세의 한국계 미국인. 2달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다. 설탕 좀 빌릴 수 있을까?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주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재현의 깊은 갈색 눈동자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또 설탕이야. 지난주에도 빌려갔잖아. 민주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민주는 재현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이사 첫날. 재현은 무거운 짐을 들고 복도에서 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도와줄까? 민준의 말에 재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그 후로 재현은 종종 민준의 집에 들렀다. 설탕, 소금, 심지어 망치까지 빌리며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민주는 재현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미안. 요즘 정신없어서. 재현이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팔찌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민주는 그 팔찌가 낯익다고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괜찮아. 들어와. 설탕 줄게. 민주는 문을 활짝 열었고 재현은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다. 민준의 작은 원룸은 따뜻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책상 위엔 미술 스케치북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벽에는 그가 그린 풍경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재현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림 잘 그리네. 화가야. 그냥 취미야.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설탕을 꺼냈다. 하지만 재현의 시선은 그림이 아니라 민준의 손에 머물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너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 민준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한국이 더 마음에 들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그리움이 묻어났다. 민주는 궁금했다. 재현은 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항상 혼자일까? 그날 밤 재현이 떠난 후 민주는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현의 눈빛, 그 짧은 대화, 그리고 손목에 걸린 낡은 팔찌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 재현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며칠 뒤 재현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소금을 빌리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재현이 빌리러 온 건 소금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재현아. 그냥 커피 한 잔 할래? 민주는 용기를 내 물었다. 재현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민주는 재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재현은 미국에서의 삶,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이 숨겨온 비밀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난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을 안 열어. 특히 여기선.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 순간 재현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재현은 전화를 받지 않고 전원을 껐다. 가족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복잡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주는 알았다. 재현이 빌리러 온 건 단순한 설탕이나 소금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따뜻함, 이해, 그리고 사랑을 빌리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준과 재현은 점점 더 자주 만났다.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로, 저녁 식사는 밤늦은 대화로 이어졌다. 민주는 재현의 웃음, 그의 손짓,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상처받은 표정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현은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왜 항상 그렇게 조심스러워? 어느 날 밤, 민준이 물었다. 두 사람은 민준의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현은 맥주캔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내가 미국에서 겪은 일 때문이야.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재현은 10대 시절 자신이 게임을 깨닫고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 하지만 그의 보수적인 한국인 부모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넌 우리 아들이 아니야 라는 말이 재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결국 집을 떠났고 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외로움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주는 재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민주는 늘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가족은 그를 사랑했지만 민주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현을 만난 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넌 지금 행복해? 민준이 물었다. 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랑 이렇게 있는 지금. 그래. 행복해.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재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며칠 후
재현은 민준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재현의 집은 민준의 집과 달리 차갑고 정리된 느낌이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고, 가구는 최소한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여기 좀 휑하지. 재현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그림 한 장 그려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현은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민준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재현이 웃을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민준아, 너 나 좋아하지? 재현이 갑자기 물었다. 민준은 당황하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뭐? 재현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 나 좋아하잖아. 나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해. 그 순간 재현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준은 그 온기에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재현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재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그의 어머니였다. 민준은 재현에게 편지에 대해 물었지만, 재현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냥 버려.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망설였다. 그는 재현이 가족과 화해하길 바랐다. 하지만 재현은 단호했다. 민준, 제발. 내 인생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없어.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는 재현의 얼굴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재현의 눈에 담긴 슬픔을 담아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민준은 재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민준과 재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재현의 웃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재현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가을 바람이 부는 강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을 바라보았다. 재현아, 넌 어떤 꿈을 꿨어? 민준이 물었다. 재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 그냥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 그 말에 민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재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그럼
나랑 같이 그 꿈 꿔볼래.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재현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랑이라면 가능할지도.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재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전화였다. 재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재현아, 제발 돌아와. 우린 너를 용서할게. 민주는 그 메시지를 우연히 보았다. 그는 재현에게 말했다. 너 가족이랑 얘기해보는 게 어때?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받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재현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민주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재현은 손을 뿌리쳤다. 너도 날 이해 못하면 우린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어.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재현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재현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민준은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민준은 재현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칠 동안 재현은 민준을 피했다. 민준은 매일 밤 재현의 문 앞에 메모를 남겼다. 미안해. 재현아. 내가 잘못했어.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재현은 답하지 않았다. 민준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재현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재현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재현이 아파트에서 짐을 싸는 모습을 보았다. 뭐야? 이사 가. 민준이 다급히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응, 그냥.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은 재현의 팔을 잡았다. 제발. 가지 마.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재현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준아. 나도 너 사랑해. 근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순간 민준은 재현을 끌어안았다. 재현은 처음엔 저항했지만 곧 민준의 품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불완전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재현은 결국 이사를 가지 않았다. 민준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재현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려 했고 재현은 민준에게 조금씩 더 마음을 열었다. 어느 가을 오후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라갔다. 서울의 전경이 펼쳐진 전망대에서
재현은 민준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은 미소 지으며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같이 조금씩 나아가자.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재현의 어머니가 직접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녀는 재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집으로 돌아와. 재현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집. 그게 어딘데요? 민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재현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건 재현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았다. 재현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다. 민주는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재현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그의 고통을 느꼈다. 대화가 끝난 후 재현은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가 날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근데 난 아직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은 재현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재현아. 내가 여기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민주는 재현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며칠 후 민주는 재현에게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재현의 초상화가 가득했다. 웃는 재현, 슬픈 재현, 생각에 잠긴 재현. 민주는 재현의 모든 순간을 사랑했다. 재현은 그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 날 이렇게나 사랑했구나. 민주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재현은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주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듯했다. 저 사람들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재현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재현은 담담하게 웃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린 우리야. 하지만 민준은 불안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재현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재현은 강해 보였지만 민주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현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그녀의 태도가 달랐다. 재현아, 엄마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도 그걸 존중하고 싶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재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엄마.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재현이 가족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재현은 민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민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재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어. 거절할 수 없는 기회야. 민준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재현을 잃고 싶지 않았다. 나랑 같이 가자. 재현이 갑자기 말했다. 민준은 놀라서 재현을 바라보았다. 뭐? 너도 같이 미국 가자.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해보자. 재현의 눈은 진지했다. 민준은 망설였다. 그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이곳에 그의 모든 삶이 있었다. 하지만 재현을 잃는 것보다는 어떤 선택이라도 낫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너랑이라면 어디든 갈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서로가 있다면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준과 재현은 미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재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출국을 앞두고 민준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다. 그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민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아, 너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재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재현이 사랑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민준은 가족과의 갈등이 재현이 겪었던 고통과 닮아 있음을 깨달았다. 재현은 민준을 위로하며 말했다. 나도 이 길을 걸었어. 힘들지만 결국엔 너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해. 민준은 재현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출국 전날 민준과 재현은 한강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다. 재현아, 우리 잘할 수 있지? 민준이 물었다. 재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너랑 나. 우리면 충분해. 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민준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부딪혔고, 재현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빠졌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민준은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재현은 그의 작품을 보며 늘 격려해 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재현에게 자신의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한강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거 우리 이야기야. 민준이 말했다. 재현은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너 때문에 내가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였다. 민주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어 간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은 민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재현은 여전히 바빴지만 매일 밤 민준에게 돌아와 그의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다. 너 진짜 재능 있어. 이 도시에서 너만의 전시회 열어보자. 재현의 말에 민준은 설렜다. 민준은 재현의 격려로 작은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그의 그림들은 서울과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삶, 그리고 재현과의 사랑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 날, 재현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 대단해. 이 모든 걸 해냈잖아. 하지만 전시회장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다. 민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 없이 집이 너무 허전했어. 내가 행복한 걸 보니까 엄마가 잘못했나 봐. 민준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는 재현이 가족과 화해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사랑은 때론 느리게, 하지만 결국엔 마음을 열게 한다. 재현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도 가족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민준이 저를 구했죠. 어머니는 재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재현아. 우리 민준을 지켜줘.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자신의 예술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재현은 민준의 곁에서 늘 그의 가장 큰 응원군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의 해변에서 산책했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재현아, 우리 여기까지 왔네? 민준이 말했다. 재현은 미소 지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갈 거야. 시간은 흘렀고, 민준과 재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들만의 삶을 꾸려갔다. 민준은 예술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재현은 회사에서 승진하며 안정적인 삶을 구축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았다. 그들의 집은 민준의 그림과 재현의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민준은 재현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재현의 낡은 가죽 팔찌를 새 것으로 바꿔주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차고 있던 거야. 그때부터 널 사랑했어.
민준의 말에 재현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샌프란시스코의 언덕을 걸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 가족의 반대,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다. 이번엔 그들의 미래를 그렸다. 함께 웃고, 싸우고, 서로를 안아주는 모습. 그는 재현에게 말했다. 이 그림, 우리 인생이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채워가자. 재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너랑이라면 어떤 그림이라도 완성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만큼 강했다. 이웃이 무언가를 빌리러 왔던 그날. 재현은 설탕이나 소금을 빌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빌렸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사랑, 용기, 그리고 희망.